제 거 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되어 있는데. 지금 레코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보내드린 사진, 그, 프린트 하셨죠? 자, 왼쪽에 놓으시고, 이제 오른쪽에 스케치볼 놓으시고, 목탄 펜슬, 들어주시고요. 이거를, 처음엔 형태를 잡을 건데, 형태를 잡을 때 연필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목탄 펜슬로 바로 들어갈게요. 목탄 펜슬로 해도 얼마든지 잘 지워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펜슬로, 그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펜슬로 하시고, 목탄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목탄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원하시는 풍경 사진을 찍어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풍경 사진 찍어서 프린트해서 옆에다 놓고 그리시는 게 처음엔 연습하시기 좋아요. 바로 핸드폰 보고 그리시는 것보다는. 보시면 지금 이 한 화면에 이렇게 절반보다는 조금 더 길긴 한데 그래도 절반으로 잡을게요. 요 절반. 처음에 큰 수평선을 먼저 잡으세요. 아, 지평선인가요? 자, 먼저 스케치북 위에 2등분을 해주시고요. 형태를 먼저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가장 큰 게 풍차죠. 풍차를 그려볼게요. 풍차가 위치를 대충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도 좀 같이 하세요. 풍차를 먼저 2등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풍차의 위치를 잡는 거죠. 앞에 이렇게 집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가 좀 정확해야 그리시기가 쉬워요. 명암을 칠할 때도 그리는 게 쉽습니다. 이 그림은 다음 시간에도 할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그냥 본인의 페이스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탄이라는 게 희한한 게 이 작업은 천천히 자기가 정성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완성도도 높아지고 또 작품도 더 훨씬 질 좋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처음에 풍경화 연습 한번 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아직 안 하셔도 되고 풍차하고 여기 동그랗게 생긴 거, 요 반원, 요까지만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대충 하면 어때요? 목탄은 사실 막 묘사를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 느낌만 잘 내어주면 좋은 작품이 돼요. 그리고 지우개로 워낙 잘 지워지니까 지우개로 지워가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조금 복잡한 걸 일부러 택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이 훨씬 쉬워지죠. 굉장히 목탄이 매력적인 재료거든요.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용이하잖아요. 어디 가지고 다니기가. 그러면 스케치북 하나 하고 지우개, 목탄 펜슬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면 어디서든지 이런 풍경화 같은 거라든가 뭐 인물화 같은라든가 그런 거 그리실 수 있어요. 풍차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안에 있는 이거 선은 아직은 할 필요 없어요. 날개에 있는 격자 무늬는 아직 안 하셔도 되고요.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 표시만 살짝 해주시고 선생님 그림을 살짝 내려주시면 그리시는 게 더 잘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서 할게요. 네. 풍차가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을 하시면 저도 이제 다리로 넘어갈게요. 다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전체적인 큰 구도만 잡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그리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원근법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더 잘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뒤에 쪽부터 앞쪽으로 나올 때 점점 요 스페이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조금 좁게 그리시고 이것도 뭐 똑같이 맞추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느낌 살리셔서 그냥 여기가 점점 커지는 거.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잡초 같은 것도 많죠. 잡초 같은 거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밑에가 고랑이죠. 고랑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연필을 살짝살짝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명암으로 해서 나중에 다 칠해질 거기 때문에 이 고랑의 위치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잡아주셨으면 약간 어두운 부분 있죠? 그 어두운 부분을 상세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살짝만 우리 연필로 그릴 때도 약간 어두운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해주면은 훨씬 나중에 그리기가 쉽거든요.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캐치한다는 느낌으로만 알겠죠? 다리는 그냥 똑같이 하지 마시고 다리 같은 느낌이 들게만 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또 위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은 좀 깔아놓고 조금 시간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같이 저랑 완성을 해서 맞출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형태를 좀 잡아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혹시 이런 목탄이 있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절반을 한번 깔아주실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문질러 줄 거예요.
저는 이제 빨리 보여드리려고 시간 관계상 굵은 이 목탄으로, 예, 굉장히 부드럽고 약해요. 이 목탄을 썼지만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펜슬 목탄으로, 그 대신에 연필을 너무 세우지 마시고, 연필을 쓰다 보면 여기 넓적한 면이 있죠. 제일 넓적한 면. 넓적한 면으로 너무 힘주지 마시고 그냥 쭉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칠하셔서 똑같이 문대시면 돼요. 그 대신에 연필 같은 경우는 선이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계속 칠하고 문대고 칠하고 문대다 보면은 그게 연필선이 없어지니까 너무 막 거기에 그 신경 많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칠할 때 사실 이 앞부분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이 앞부분이. 그러니까 그 앞부분 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줘서 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라데이션 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앞부분 쪽은 조금 진하게 칠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손가락으로 하시기가 힘드시면 이런 키친타올 같은 걸로, 아니면 휴지도 괜찮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문대 주셔도 돼요. 문대 주실 때 한쪽 방면으로 문질러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 목탄가루와 그러니까 목탄가루는 이 종이 위에 밀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밀착을 시키면서 점점점 그 색을, 그 톤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빡빡빡 문질러 주셔도 돼요. 우리가 그린 백그라운드 칠해, 그 백에다가 스케치 해놓은 것들은 조금 그 부분은 조심하시면서 보이면 돼요. 그냥 내 눈에 이게 어디에다가 뭘 그렸구나라는 것 정도만 보이시면 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문질러 주면은 더 부드러운 톤이 나오겠죠. 지금 위에 상단 부분만 할 건데 하시다가 보면 밑에 있는 그림이 여기 손에 다 묻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종이 같은 거 있죠? A4 용지 같은 걸로 이렇게 대놓고, 우리는 지금 이 윗부분을 위주로 그릴 거니까 대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시고 또 위에다가 이제 좀 너무 흐리다 그러면 또 이제 위에다 한 번 더 칠해 주시는 거예요. 저 흰 구름 부분은 어떡하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죠. 목탄은 지우개로 엄청 잘 지워집니다. 그러니 나중에 저 하얀 부분은 목탄으로 더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지우개로 표시를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 톤을 좀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화면 안에서도 밝은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다크하게 칠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눈을 키우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연필이 좀 더 가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이 지금 구름이 이제 진한 부분이 생길 거고요. 구름 표현할 때, 이제 어두운 구름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연필 라인으로 그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간 연필을 뉘어서 약간 우리 그 아까 호소 그 했을 때 느낌 있죠? 그 하늘 칠했을 때 그 느낌. 약간 구름의 모양을 살짝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문질러 주셔도 되고, 또 예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이로 말려진 스머징 하는 게 있죠.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연기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그렇게 해서 톤 조절을 해주시면서 얘도
그림을 그릴 때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거 먼저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배운 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 본인이 혼자 그리실 때 못 그리시게 돼요. 제가 항상 가르칠 때 강조하는 부분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연습하고 또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기본을 배우기 위한 거는 똑같이 카피도 해보고 또 어떤 기법을 썼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어, 안 배워보셨으니까 그런 걸 좀 배우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이 싫으신 분들은 휴지도 되고 면봉도 되고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또 면봉 갖고 하셔도 돼요. 아랫부분도 지금 거의 톤 다운이 되어야만 되는 톤이죠. 구름에도 굉장히 다양한 톤이 존재하죠. 이게 흑백이지만 그 검정과 흰색 사이의 중간 톤의 그레이 색깔이며 그 그레이 톤 안에서도 또 조금 더 밝은 그레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그리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더 연필을 더 많이 대서 명한 그 조절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냥 막 보고 쭉쭉쭉 그리는 것보다는 그죠? 시간이 벌써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 시간이 참 부족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한 시간은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근데 선생님이 아이디어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은 얼마예요? 저는 한 2시간 정도긴 한데요. 이게 줌으로 하는 수업은 사실 2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펄선으로 하게 되면 2시간 정도나 2시간 반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아, 오늘 그림 좀 했다라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줌으로 하는 경우에 2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넘어가면 사실은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 일단은 우선은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한번 완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셔도 괜찮아요. 더 하셔도 괜찮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요거를 완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